우리 병준이는 그래프 그렸나요? 이게 점수가 안 나오는데 이게 점수가 안 나온다고요? 이상하게 나와요. 다섯 제곱 나오고 이러는데요. 다섯 제곱? 다섯 제곱? 아니 진짜로요. 4제곱 나오겠어요. 자, 일단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그 정의역부터 생각해 보면 정의역 이거 실수 전체죠? 실수 전체 그리고 그 절편 0 넣으면 0 나오겠죠, 그죠? 근데 0,0 말고 다른 절편은 없죠, 그죠? y 값이 0 되는 순간이 0밖에 없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이 식을 봤을 때 보너스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게 기함수입니다. 그죠? 기함수. 지금 fx와 f-x가 서로 부호가 반대 이렇게 되는 기함수예요. 그러니까 원점 대칭일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자, 이 정도 생각을 해놓고서 이제 미분을 해보면 프라임은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2x제곱이 되겠네, 그지?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분자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로 묶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차피 부호를 분자가 결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1이고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변할 거다. 프라임에 대해서는. 그럼 이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보기 위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얘가 지금 분자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었잖아.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놓고 한 번 더 미분을 하면요. 분모는 x제곱 플러스 1의 4제곱이 될 거고, 자, 분자 미분 마이너스 2x 분모 그대로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하면 얘를 미분한 거잖아. 얘 미분하면은 자, 얘 미분하면은 2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의 1제곱이고요. 그리고 속미분 2x 이렇게 붙겠지. 요 상태, 그치? 여기서 이거 그냥 다 통째로 들고 가지 말고 식을 잘 보면 지금 크게 하나, 둘, 세 덩어리인데 세 덩어리에 전부 x제곱 플러스 1이 들어있잖아요. 한번 지우고 가야지. 그치? 한번 약분시켜. 그럼 요거는 세제곱 되고요. 요거는 1제곱 되고요. 요거 이렇게 지워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분모가 x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이고 분자는 분배시키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요거는 4x에다가 마이너스 4x가 요 안에 뿌려지는 거니까 플러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겠다, 그지? 조금 난 그랬어? 그러면은 결국은 분자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아닌가? 그죠?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되잖아, 이제. 인수분해 하면은 2x로 묶으면 x제곱 빼기 3이니까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분모는 x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 그대로. 분모 어차피 양수 보장되는 거니까 분모 양수면 분자가 결정할 텐데 분자가 3차잖아, 지금. 3차니까 자, 최고차항이 양수인 3차 함수 요렇게 생기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여기가 플러스 루트 3이니까 부호가 마플 이렇게 가겠지. 시계를 줄었어요. 이거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 네. 2x로 묶으면은 x제곱 빼기 3이잖아요. 합창호식 한 거지, 그치? 자, 그렇다면 이제 요것들을 가지고 이제 증간표를 작성을 해보면 우리가 증간표에 써야 될 값들이 마이너스 루트 3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이랑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그래가지고 자, f 프라임이 0 되는 순간이 지금 아까 풀마 1이었으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고 부호가 풀 마마마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더블 프라임이 0 되는 순간이 루트 3에서 0 됐고요 0에서 0 됐고요 루트 3에서 0 됐고 그럼 부호가 풀 마마마 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x의 그래프는 감소하는데 위로 볼록, 감소하는데 아래로 볼록, 증가하는데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요거는 증가하는데 위로 볼록, 요거는 감소하는데 위로 볼록, 요거는 감소하는데 아래로 볼록, 요렇게 되고요. 그죠? 그리고 함수값 구하면은 0일 때 0이고 1 집어넣으면은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루트 3 집어넣으면은 4분의 루트 3. 그러면 반대쪽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이렇게 되지, 그치? 그래서 이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의 모양이 아까 우리 절편이 이거 0,0밖에 없었죠, 그죠? 그러면 뭐도 생각할 수 있냐면 리미트, 얘가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수렴하죠. 점근선을 갖는 그래프란 말이죠, 그치?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는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뭐 2분의 1, 그 다음에 루트 3에 4분의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되니까 4분의 루트 3 그러면 여기쯤 찍어 놓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변곡점 가지고 이렇게 X축에 접근, 여기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X축에 접근, 요런 그래프 되지 않을까? 그쵸? 네, 그래서 요게 요 그래프의 개형이다. 얘는 알겠니? 네. 근데 어차피 원점 대칭이니까 그 뭐냐 그리는 거를 저 표를 뭐라 그러죠? 증감표. 증가표를 0 이상만 그려가지고 물론 그래도 되죠. 네, 그래도 됩니다. 이쪽만 정확히 그려지면 이쪽은 원점 대칭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것은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은 사실 막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안 그려도 뭐 극대만 찾으면 된다거나 뭐 극소 최대 최소만 찾으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안 해도 되죠. 근데 이제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지. 문제 풀다 보면 그럴 때는 이렇게 이계도 함수까지 구해가지고 그려주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15쪽 볼게요. 15쪽에 거의 다 하긴 했는데 예. 76번은요. x-lnx는 k다. 이런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그럼 이제 원래 우리가 풀던 방식대로 풀면 x-lnx라는 함수를 fx로 놓고서 요놈의 그래프 그린 다음에 이제 상수함수 긋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거부터 한번 그어볼까? 얘하나 예. 같이 하자 우리. 예. 자, 미분하세요. 이상한 데 펴놓고 있지 말고 1 1. 마이너스 x 그럼 이거 어떻게 그릴 거야? x 음. x 마이너스 x분의 x-1이죠. 그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리려는 함수에 lnx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정의역이 어디야? 일단은 x가 의미가 안 되니까 0이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0보다 커야죠. 이거보다 커요. 로그니까. 그치? 자, 정의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의역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은 요 프라임을 봤을 때 분모가 지금 0보다 큰 게 보장되는 상황이니까 결국 분자의 부호가 중요한 거죠. 분자의 부호. 분자의 부호는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이니까 1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겠네, 그치?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로 갈 텐데, 자, 여기서 1에서 그러면 무슨 값을 갖는다? 극소를 갖고 그게 유일한 극값이죠. 그죠? 유일한 극값이니까 1에서 최소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1에서 최소가 된다 그랬으니까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이제 이 녀석의 그래프가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지 아니면 어떤 점근선을 갖는지 요것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럼 얘는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다잖아. 그러면 요 함수에다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를 요렇게 구한다면 이거 한영 어디로 갈까? 영어로 가자. 그럴까? x는 0으로 가지. lnx는 lnx가 혼자 있을 때는 원래 ln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x가 이렇게 가면은 얘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lnx가 혼자 있을 때는 마이너스 반대로 가죠.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lnx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앞에 있는 x가 무시되는 거지. 얘가 0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lnx 때문에 요거 무한대로 갈 겁니다. 그쵸? 무한대로 갈 거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요 경우에는 이제 또 누구 때문에? x 때문에. x 때문에 얘는 무한대로 또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얘는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어디로 가? 얘는 지금 로그 x 자체가 무한대로 가는 친구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 그럼 이거 엄밀히 말하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 무한대라고 말해도 될까? 이거는 이제 힘의 차이죠. 그쵸? 다항함수가 로그 함수보다 무조건 힘이 세거든. 그쵸? 그래서 다항함수가 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양쪽 다 무한대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뭐 그래프는 대략 이렇게 그려지겠지. 1,1에서 극소이자 최소를 가질 거고, 자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요런 모양이고 이쪽도 이렇게 쭉 올라가는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치? 그렇다면 이 그래프에다가 이제 K라는 상수함수 하나 추가해가지고 교점의 개수 말하면 되겠네. 자, 얘 하나 K 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어때? 1번 작을 때는 친구의 함수에 교점의 개수 얘기하는 중이에요. 좀 없어요. 없죠? 교점이 0개. 그리고 K 값이 딱 1일 때는 교점이 1개. 그리고 K 값이 1보다 클 때는 2개.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제 이게 우리가 평소에 그 방정식의 그 실근의 개수를 찾는 방식인데, 근데 이제 77번을 보면 물론 77번도 76번처럼 요 2의 x제곱을 이렇게 넘겨가지고 풀 수도 있지. 그죠? fx를 이제 2의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놓고 그렇게 풀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문제를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니? 77번을 보면 근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고 무한대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 근데 얘가 힘이 더 세. 예를 들면 내가 x자리에다가 만약에 x자리에다가 뭐 2의 10제곱을 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얘 자체로 2의 10제곱이죠. 근데 x가 2보다 낮은 값이면 약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 x가 2보다 낮은 값이면 약한 거 아니에요? 무한대로 가는 상황을 생각하잖아. 네. 그치? 무한대로 가는 상황을 생각하는 거니까. 좋아. 같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놈보다 이놈이 훨씬 크단 말이죠. x는 2의 10제곱이니까 이게 대략 한 2.7의 10제곱이면 엄청 큰 숫자거든요. 근데 그때 얘는 10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얘가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 거고. 자, 77번을 어떻게 다르게 풀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고 있었죠. 77번. 얘도 똑같이 풀 수밖에 없을까? 76번이랑. 우리 이거 최근에 y는 2의 x제곱에 대해서 알려준 내용 있잖아. y는 2의 x제곱은 요렇게 생기는 지수함수인데, 자 원점에서부터 여기다가 접선을 하나 그으면 그때 만들어지는 그 접선이 무조건 뭐랬죠? y는 2x라고 했었죠. 그쵸? 그리고 그때 그 접선의 접점이 1,2다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 그치? 이걸 활용할 수 없을까? 결국 지금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고 하는 게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하고 몇 번 만나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내가 그려놓은 딱 요 상황은 K가 얼마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K가 0이죠. 그쵸? 이쪽 함수가 정확히 2x가 된 거니까. 그러면 K가 0일 때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교점이 몇 개 생겨? 1개 생기지. 그쵸? 그러면 바로 K가 0일 때는 교점이 1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여기서 K 값이 커진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이 빨간 접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k가 얘의 y절편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뒤에다가 플러스 k를 하나 이렇게 붙여준다면 이 k 값에 의해서 이 직선이 그대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럼 올라가면 무조건 교점 몇 개 될까요? 이 상태보다 조금만 올라가도 밑에서 한번 만나고 저기 위에서 무조건 만날 거 아니야. 이 지수함수니까, 그지? 그래서 k가 0보다 커지면 무조건 교점은 2개가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k가 0보다 작으면 무조건 교점은 0개가 되는 거고,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딱 그 원점에서부터 그은 이 접선이 y는 ex야 라는 거를 그 활용하면은 편하게 풀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 내용을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 꽤 많았죠. 그래서 요거는 외워두면 좋다라고 했던 거야. 근데 저기가 1,2인 걸 아닙니다. 그 구해보면 되는 거야. 우리가 원점에서부터 그은 접선을 구할 때 뭐 여기를 t 컴마로 잡고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1,2가 나오는데 그거를 미리 외워놓으면 편하다. 그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서 뭐 16페이지는 다 기본적인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17페이지에 전에 우리가 한번 해봤던 중단어 문제인데요. 17페이지에 우리 또 그래프 한번 또 해봅시다. 자, 87번. 요것도 그래프 개형 한번 정확히 한번 그려봅시다. 뭐 증간표는 내가 안 그리고도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다 하면은 생략해도 되는데 그래프의 개형을 좀 정확하게 그려보세요. 변곡점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변곡점까지. 재호야 그래프 나왔니? 일단 정의역이 어디야, 재호야? 절편이 있나요? 없죠, 그죠? x축하고도 안 만나고 y축하고도 안 만나죠? 절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증간표를 이제 그려보기 위해서 미분을 하면 미분하면 뭐 돼? x제곱분의 x 마이너스 1.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1이네. 그치?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고 그 다음에 변곡점도 찾아보기 위해서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x로 묶을 수 있으니까 요렇게 돼가지고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형태. 그래서 0과 2에서 마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요걸 가지고 증간표를 그려보면은 어차피 우리는 0부터만 볼 거니까 0에서 시작해서 1하고 2만 쓰면 되겠네. 그래서 f'x가 여기서 1에서 0이었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f'x는 2에서 0이었고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fx의 모양이 자 일단 1 집어넣었을 때 얼마냐면 1이죠. 그리고 2 집어넣으면 얼마요? 2분의 1 플러스 ln 2 이렇게 됐고 자 그래프의 모양이 여기서 어떻게 돼? 감소하면서 아래로 볼록 요거는 증가하면서 아래로 볼록 요거 증가하면서 위로 볼록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거의 나왔는데 뭘 체크해야 되냐면 정의역이 지금 0부터잖아. 그럼 이제 요거를 체크하고 가야 돼.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1 더하기 ln x 요게 얼마일까? 그쵸? 이게 따로따로 보면은 얘는 어디로 가요? 얘는 극한이 뭐야 이거? ln x를 0 플러스로 보내면 발산하잖아 이거. 로그의 그래프 어떻게 생겨? 로그의 그래프가 이게 1,0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기는 게 로그 그래프 아니야? 그러면 x가 0 플러스로 접근하면은 그래프가 아래로 쭉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혼자 있을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지. 근데 요거 유리함수 앞에 있는 유리함수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는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생기잖아요, 유리함수. 그죠? 그럼 x가 0 플러스로 오면 얘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얘는 또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아까랑 마찬가지로 한 놈은 무한대로 가고 한 놈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인데 이번에 누가 더 힘이 셀까요? 얘가 힘이 더 셉니다. 그쵸? 이것도 뭐 대략 여기다가 뭐 2의 뭐 10제곱 정도 이렇게 집어 넣어본다면 아니다, 이건 작은 숫자를 넣어야 되니까 2의 10제곱 분의 1 요 정도를 집어 넣어본다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얘는 끽해봐야 뭐 마이너스 10인데 얘는 엄청 큰 숫자죠. 2의 10제곱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가 힘이 더 세서 얘는 무한대로 갈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가 무한대로 가줘야 이 증간표하고도 맞아 떨어지죠. 그래야 이런 굴곡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지금까지 찾은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0, 여기서 무한대에서 내려올 거고 1,1 여기서 극소를 찍고요. 그 다음에 2, 한 다음에 조금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변곡점을 갖겠네. 그래서 요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요렇게 됐다가 여기서 굴곡이 바뀌면서 요렇게 가는 요런 모양이에요. 그치? 그래서 요렇게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그래프의 개형을 자신있게 그릴 수 있을수록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정확하게 풀어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중단원 문제들 우리가 수업 시간에 프린트로 풀었잖아. 프린트로 풀고 주말에도 풀고 했죠. 그래서 웬만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다 기억이 날 것 같고 19쪽에 좀 어려웠던 문제 96번 있죠? 96번 19쪽에 96번 요 문제 기억나니? 이거 어떻게 풀었더라? 7쪽까지 도장 받으면 돼 그러면? 7쪽까지 도장 받으면 돼? 네. 근데 모르겠어요. 자, 한번 기억해 봅시다. 저번에 처음에 풀어줬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G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우리가 지금 가운데 여기가 90도인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요런 위치 관계에 있는 두 삼각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그랬지. 요 각을 점이라고 하고 요 각을 x라고 하면은 다시 여기가 점이 되고 여기가 x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둘의 합이 90인데 요렇게 둘의 합도 90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닮음이라는 걸 지금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CF를 x로 잡고 출발을 하면 얘가 접어서 만들어진 데가 EF니까 여기가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전체 6에서 빼서 6-x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야? 여기 ED 12 마이너스 루트 12괄호 x-3 아닌가?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올리면 x제곱에서 요거 제곱 빼는 거잖아. 그럼 x제곱에서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을 빼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x제곱 날라가니까 12x 빼기 36인데 여기다 루트 씌워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쪽에 작은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를 다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거하고 지금 요쪽에 요 큰 놈이 닮음인데 자, 여기 길이가 6이라는 거 한 가지 알고 있고요. 내가 이 삼각형에서 결국 찾고 싶은 변이 어디냐면 요 변이 찾고 싶은 거야. 요 변이. 요 변의 길이만 나오면 요 변이랑 요거랑 곱하면은 이제 EFG라는 삼각형의 넓이가 표현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가 궁금하니까 자, 요 변의 길이하고 이제 닮음을 생각해 보면 자, 요 G2가 요 작은 삼각형에서는 요거랑 대응하죠. 얘가 이쪽에서 제일 큰 변이잖아. 제일 긴 변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서 제일 긴 변이 요거랑 대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이 6자리 있잖아. 이 6이 요 삼각형의 어느 변과 대응해요? 그치? 여기랑 대응하죠. 그쵸?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닮음을 이용해서 비례식을 세워보면은 우리가 궁금한 거 G2라는 변은 X하고 대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6이라는 변은 루트 12괄호 X 빼기 3과 대응을 합니다. 이렇게. 그지? 그러면 내항이고 외항이고 파면은 G2가 결국 뭘로 정리되냐면 루트 12괄호 X 빼기 3분의 6X 요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재우야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 있잖아. 삼각형 EFG의 넓이. 내가 요거의 넓이를 fx라고 한다면 fx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식으로?
그렇지. 요거다가 곱하기 x 해주고 2로 나눌 거니까 결국 그냥 분자를 3x제곱으로 두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요게 EFG의 넓이를 나타내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뭐 하면 돼요? 미분해야지. 병준아, 미분하면 어떻게 돼? 분모 제곱해서 12괄호 x 빼기 3 이렇게 되고, 분자는 6x 루트 12괄호 x 빼기 3, 그 다음에 빼기 3x 제곱하고 2 루트 12괄호 x 마이너스 3분의 12x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은 일단 요 2는 위에 있는 12하고 한번 지워가지고 요거 6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정리를 잘 하려면 분모 분자에 뭘 곱할까? 요 루트, 그치? 루트를 분모 분자에 한 번씩 곱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분모가 12괄호 x 마이너스 3 루트 12괄호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분자는 6x에다가 12괄호 x 마이너스 3이니까 12x 빼기 36 이렇게 있는 거고. 네. G 네 X가 네 X 뭐라고요? 저 G 네 X가 이거요? 지금 요 두 삼각형에서 닮은 비를 쓴 거잖아. G2가 가장 긴 변이잖아. 그게 오른쪽에 있는 가장 긴 변 x랑 대응하겠지. 대응변이잖아. G2하고 x가 서로 대응변이고 6하고 루트 12-x 빼기 3이 서로 대응변이잖아. 우리가 닮음을 쓸 때 야나 만약에 뭐 이렇게 있는 두 삼각형이 닮음이면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잖아. 야, 만약에 얘네들이 닮음인데 여기가 2고 여기가 4인데 여기가 1이야. 여기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찾아 이거? 이게 2인 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얘 대 얘가 얘 대 얘랑 같아야 닮음이지. 그 대응하는 변끼리 비례식을 세우는 거잖아.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이렇게 세워서 푸는 거잖아. G2랑 2랑 왜 대응하는 거예요? G2랑 X가 대응한다고. 대응하는 애들끼리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이상한 데서 헷갈리네. 이거랑 대응하는 변이 이거잖아. 네. 이거랑 대응하는 변이 이거고. 왜요? 왜 대응하냐고? 네. 각도를 봐, 각도.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점이지. 그럼 요 변이랑 대응하는 데가 여기 90도고 여기가 점이니까 얘랑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네요. 자, 그래서 마저 계산을 하면은 여기는 요거를 곱했으니까 분모가 없어졌고요. 마이너스 요거 얼마니? 18x 세제곱인가? 그죠? 그럼 분자가 뭐가 돼요, 이제? 분자를 뭘로 묶을까? 6x로 한번 묶어볼까? 6x로만 먼저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12x 마이너스 36하고 여기가 빼기 뭐가 돼? 3x 제곱이 되나요? 그죠? 맞나? 개수가 여기가 12x가 아니라 12죠? 병준이 아까 12라 그랬니? 12가 맞지, 그치? 12, 그치? 그럼 여기가 x 제곱이 되는 게 맞고, 그럼 6x로 묶었을 때 여기 3x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괄호 안에가 9x 빼기 36이 되는 거니까 9 앞으로 빼고 나면은 6x 하고 괄호 안에가 9x 마이너스 36이니까 9 앞으로 빼고 나면은 9, 6에 54x 괄호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어차피 분모는 양수인 게 보장되니까 분자만 보면은 분자에서 x가 몇일 때 극소값을 가질까요? 아유. 그지? 요렇게 생긴 거니까 0하고 4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4에서 극소를 갖겠죠. 그리고 극소값이 결국 최소값이 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4라는 값을 여기 fx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답이 나오겠지. 그치? 여기다 4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답이 8루트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8루트 3.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97번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풀이 방법을 좀 정형화 시키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항상 이렇게 풀자, 이렇게. 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항상 이런 순서로 그냥 풀게요. 자, 딱 봤을 때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를 그냥 x, y로 무조건 잡고 시작하자. 이렇게 좀 우리 딱 약속을 할게. 그러면은 요렇게 잡았을 때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은 뭐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6의 제곱. 그치? 이 식을 딱 세울 수 있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자, 그런 다음에 이 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시간에 대해서 t에 대해서 얘를 미분하는 거야. t에 대해서. 그죠? 자, 근데 이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음함수 미분으로 봐서 얘를 t에 대해 미분하면 얘가 미분하면 2x인데 이건 x에 대해 미분한 거잖아. 근데 나는 지금 t에 대해 미분하고 싶어. 시간에 대해서.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걸 2x라고 냅두지 말고 뒤에 뭘 붙여야 돼요? dx dt. 요게 붙어줘야지 이제 2x를 t에 대해 미분한 거지. 마찬가지로 이 y제곱도 2y 한 다음에 dy dt 이렇게 해주고 오른쪽은 상수였으니까 어떻게 해요? 0 이렇게 놓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이제 이 의미를 생각해봐. 제호야, x는 뭐지? x는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x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x인 거고, 문제에서 지금 지면과 닿은 사다리의 끝이 벽으로부터 10m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랬잖아. 그지? 그럼 지금 여기 길이가 10일 때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 x자리에는 10을 넣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냥 밑에 그 밑변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x자리에다가는 10을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10일 때 그럼 자연스럽게 y는 몇이 돼요? 이거 피타고라스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10이면 여기 몇일까? 이거 5대 12대 13 아닌가? 5대 12대 13이니까 여기가 10이면 여기가 24가 돼야 돼. 그치? 그래서 x가 10일 때라고 하는 것은 곧 y가 24일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온 게 뭐냐면 지면과 닿은 사다리의 끝이 몇 초 4m의 속력으로 벽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랬죠? 그죠? 이게 지금 뭘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거 말해 주는 거죠. 그죠? x가 시간에 따라서 4씩 변화하고 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 x라는 길이를 시간에 대해 미분한 게 4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니까 dx dt가 4야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다 그대로 싹 집어넣으면 누가 나오겠어 이제? dy dt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쵸? 그럼 얘를 찾으면 그게 이제 우리가 찾고 있는 답이 되는 거죠. 이걸 집어넣어 보면은 2 곱하기 10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24 곱하기 dy dt 얘가 0이죠. 그러면은 2 지워주고요. 40 넘어가고 24로 나누니까 dy dt는 마이너스 3분의 5 나오죠. 그죠? 자, 근데 이게 마이너스로 나오는 이유는 뭘까? 이게 왜 마이너스로 나올까? 그 나무와 짝퉁이가 이미 적어져 있어. 아니? 여기 아까 x에 대해서는 dx dt가 아까 얼마라 그랬죠? dx dt가 4라 그랬죠? 근데 왜 dy dt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올까? 그렇죠. 길이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 길이는 늘어나고 있잖아. 막대기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쓰러지고 있는 거니까 이 밑에 길이는 늘어나고 있고 이 위에 길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벽에 닿은 사다리의 끝이 아래로 내려오는 속력을 구하라 그랬죠. 속력.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쓰지 말고 어떻게 써야 돼? 그치, 절대값 해가지고 써야죠. 절대값에서 3분의 5라고 쓰셔야 됩니다. 3분의 5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패턴의 문제는 항상 이렇게 좀 정형화시켜서 풀자. 자, 나머지 뭐 대단한 문제들은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도 풀어본 거니까 다음 숙제는 21쪽까지가 되겠고요. 이제 뒤에 기출로 가볼게요. 기출. 저번에 기출에서 호원 기출 중에서 80, 81까지만 한번 풀어와보자 그랬죠. 80, 81. 80. 자, 80쪽에 먼저 5번부터 한번 볼까요? 80쪽에 5번. 자, 80쪽에 5번. 재우야, 5번 어떻게 풀었어? 응? 뭐 어떻게 풀었다고? 저 리미트 표현 어떻게 했어요? 뭐? 아, 그치. 로피탈 쓰는 거죠? 로피탈. 그죠? 뭐 이거는 그러니까 로피탈 쓰는 게 제일 속편하겠지. 그래서 지금 x가 1로 가는데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당연히 0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로피탈 쓴다라고 생각해서 로피탈 쓰면은 분모는 없어지고요. 분자가 이제 이거를 미분해야 되잖아. 이거를 미분하는 거니까 합성함수잖아요. 얘를 미분하면은 겉함수가 미분이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더블 프라임 되고 안에 거 그대로 있고 대신 뒤에 속미분으로 얘가 한번 곱해지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거기다 그냥 1 넣으면 끝나는 거잖아. 거기다 1 집어넣으면은 f 더블 프라임 f1 그리고 곱하기 f 프라임 1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지금 6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니까 요 안에 있는 거 요거는 3인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2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f 더블 프라임 3 이게 3이어야 되는 거지, 그치? 맞죠? 그래야지 3 곱하기 2 해가지고 6 되는 거니까. 예. 왜요? 루피타를 방금 다시 기억나는 큰일 났어요. 루피타를 원래 막 쓰면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는 로피탈 쓰는 게 너무 이제 효과적이니까. 로피탈을 만약에 안 쓰려고 그러면 이제 요 함수 자체를 하나의 뭐 hx, 뭐 gx 이런 걸로 놓고 그때 요 1이라는 애가 g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 나오잖아, 그치? 그렇게 놓으면 이거 전체가 x 빼기 1분의 gx 빼기 g1이니까 요거 전체가 g 프라임 1인 거잖아. 이게 그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풀때 수함수니까 그냥 이걸 어차피 f 프라임 f1이 f 프라임 fx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되니까 f 프라임 f1이 1이니까 여기 1에다가 이거를 f 프라임 f1을 대입해가지고 그 분모에다가 저거 이거 성립하려면은 그 분모가 fx 마이너스 f1이 돼야 되니까 그 넣은 다음에 그 이 식이 원래는 분모가 x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그냥 그 x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1을 또 곱해가지고 그 분모랑 분자 서로 지운 다음에 풀었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예? 이해를 못 하겠어. 근데 이게 선생님 그럼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아니 근데 그렇게 풀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이거 전체가 프라임을 의미하는 식인데 뭘 곱하고 나누고 뭐 그럴 필요가 아니 없어. 근데 이게 알겠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 함수에 대한 프라임 1이잖아요. 예. 그죠? 이거 미분해가지고 1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로피탈 안 쓰더라도.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그래요. 넘어갑시다.
자, 6번 문제는 우리 아까 전에 수업 처음 시작할 때 그렸던 그 놈이랑 유사하죠. 우리 아까 전에 그 14페이지에서 그렸던 함수가 뭐였냐면 14페이지에서 그렸던 함수가 x제곱 플러스 1분의 x였거든요. 그죠? 근데 얘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2x야. 여기다 2만 추가됐어. 병준아, 저기다 상수 2를 붙인다고 해서 그래프의 모양이 크게 변할까? 크게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그렸던 그래프의 모양이 맨 처음 수업 시작할 때 요런 느낌이었잖아. 요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모양, 요런 모양이었잖아, 그지?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상수 2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변할까? 그치? 약간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당긴 느낌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0,0을 지난다. 그 다음에 뭐 원점 대칭이다.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좀 더 높아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약간 뚱뚱해질 뿐. 그치?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원점을 지나는 거 맞고요. 변곡점의 개수. 아까 전에 우리 요거 이계도 함수 그려봤을 때 마이너스 루트 3이랑 0이랑 루트 3 이렇게 세 군데 나왔잖아, 변곡점. 얘도 마찬가지로 세 군데 나올 거고,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지, 그지? 일단 극대값을 가질 수가 없죠, 마이너스 1에서. 그지? 극대값은 여기서 갖는 거니까. 플러스 쪽에서 가질 거고, 그럼 얘가 잘못된 거고, 정의역 실수 전체 맞고요. 원점 대칭이다도 맞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그래프를 어느 정도만 유추할 수 있으면 3번이 옳지 않다라고 찾을 수 있겠네요. 혹시 뭐 80쪽에서 더 물어볼 거 있나요? 81쪽으로 가볼게요. 81쪽에서는 이 8번부터 한번 봅시다. 8번. 한영아 8번 어떻게 풀어? 응? 미분 어떻게 해요? x분의 1에 왜 그렇게 되죠? 위에 x x에 fx를 미분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네. 우리는 a의 fx제곱을 미분한 적은 있지. 그지? x의 a제곱을 미분할 수는 있고. 근데 x의 fx제곱을 미분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딱 보면 아, 이거 무슨 미분이구나. 그냥 미분 못해. 어떻게 해서 미분해야 돼? 로그 취해서 미분해야 돼. 양변의 로그 취해서. 그냥 미분 못해요. 그 밑에 있는 함수도 x라는 변수를 갖고 있고 지수에도 또 x가 들어가 있잖아. 그치? 요런 것은 그냥 미분할 수 없고 자, 양변의 로그를 취해가지고 ln fx가 자, 이쪽에 ln을 취하면 lnx가 되고 여기 지수에 있던 lnx 내려와서 곱해질 거잖아. 내려와서 곱해지면 lnx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미분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미분하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fx분의 f'x가 되고요. 이쪽은 뭐니, 한영아? 요거 미분하니까 2 내려오고 lnx 되고 x분의 a니까 밑에 깔게요. 요렇게. 자, 요 상태인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계도 함수란 말이야. 재호야, 그럼 이계도 함수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근데 이거 fx 어떡하지? 그러니까 양변 fx를 한번 곱해가지고 자, f'x가 fx 곱하기 x분의 2lnx 자, 요 상태로 놓고서 얘를 다시 한번 이제 미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f'x가 자, 이거 곱미분이네. 곱미분이니까 어떻게 써야 돼? 더하기 x제곱분의 2 마이너스 2lnx 이렇게 써지겠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고 싶은 것은 f 더블 프라임 2제곱이잖아. 그러면 마지막에 찾은 요 식에다가 이제 2제곱을 집어넣을 건데 여기다가 2제곱을 집어넣으면
더블 프라임 e 제곱은 f 프라임 e 제곱이고요. 요거는 뭐가 되냐면 분모가 e 제곱이고 분자는 4가 되겠네, 그치? 플러스 요거는 f e 제곱이고 요거는 뭐가 돼 뒤에 거? e의 4제곱분에 요게 지금 2 되니까 마이너스 2인가요? 그죠? 여기에 2제곱 들어가면은 요게 2 되는 거니까 2 빼기 4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거의 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근데 얘는 뭐 그냥 최초의 함수에다가 2제곱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 맨 처음에 주어져 있던 요 함수에다가 2제곱 집어넣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요건 얼마겠어요? 여기다 그냥 2제곱을 집어넣으면? 그치? 요 위에 게 2가 되는 거니까 2제곱의 제곱이니까 4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4제곱이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는 4제곱.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찾아? 요거는 요따가 넣어야죠. 그죠? 여기다가 2제곱을 싹 다 넣어줘야 돼. 그죠? 그래서 요 식에다가 그러니까 얘를 찾기 위해서 요 식에다가 x자리에 2제곱을 싹 집어넣으면 자, 요 분모가 지금 f 2제곱이니까 얘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요렇게 될 거고. 그럼 여기가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f 프라임 2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2제곱분의 하고 요거 4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2의 4제곱을 양변에 곱해주면 f 프라임 2제곱이 4 2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치? 4 2제곱. 그래서 이 빨간 부분에는 4 2제곱이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에 덩어리는 16이네요. 그죠? 앞에 덩어리 16이고 뒤에 덩어리는 마이너스 2네요. 그치? 16 마이너스 2 해가지고 14 이렇게 나오는 거고 생각보다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생각하셨네요. 예. 그냥 F X 구분한 거 X분의 1 X X로 계산해서 구했는데 답은 맞았거든요. 잘 맞았어요? 우연의 일치. 그쵸. 이거 그렇게 미분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미분했어? 네. 그래서 뭐가 나왔어, 함수가? F 더블 프라임 X가 마이너스 X 되고 1분의 1 곱하기 X ln X 플러스 X 제곱분의 1 X ln X. 그렇게 나왔어? 거기다 2제곱 넣었더니 나왔어? 네. 그래요? 근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미분할 수가 없죠. 자, 8번은 그렇고요. 9번은 어떻게 푸니? 9번? 9번 제호 맞았니? 어떻게 풀었어, 제호야? x랑 y랑 미분하면 응. 그 x분의 x 프라임 y 프라임 그게 2분의 1 응. 하고 그럼 거기서 뭘 얻을 수 있어? 그대로 해서 t를 구하 t가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2? t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왔다고요? t는 지금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코사인 t가 3분의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1 나왔는데 그치. 코사인 값이. 그래서 삼각형 한 다음에 근데 코사인이 양수니까 코사인은 음수여야 되지 않나요? 음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사인이 사인 t가 3분의 2분의 3분의 2의 곱수이어서 맞아요. 그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출발은 접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인데 우리가 이렇게 매개 변수로 나타내져 있을 때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표현하냐면 dy dt 나누기 dx dt 이게 접선의 기울기 찾는 식이니까 그대로 이제 요 식을 써보면은 dy dt는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미분하면은 곱미분이네요. 2 sin t 그리고 코사인 t인데 코사인 t가 미리 하나 있었으니까 코사인 제곱 t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사인 제곱 t 그대로 있고 코사인 t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 사인 t가 되니까 여기를 세제곱으로 바꾸면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나누기. 자, x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러면 3 내려오고 코사인 제곱 t 속미분하면은 마이너스 붙고 사인 t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마이너스 사인 t 이렇게 되겠네. 이것의 값이 지금 2분의 1이 되는 그 t 값을 구하면 그게 여기 문제에서 말하는 저 접점에서의 t 값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식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이걸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일단 사인 t가 내 덩어리에 다 있죠? 사인 t가. 그래서 사인 t를 한 번씩 지우겠습니다. 지워지고 지워지고 요거 사인 제곱 만들고 요거 지워지고. 자, 그런 다음에 요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2분의 1하고 요렇게 x자로 곱해가지고 이렇게 곱해서 정리하면은 4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은 마이너스 3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되죠. 아니, 사인 안에 미분됐으니까 약분됐으니까 1이죠. 여기 코사인 제곱 그죠? 3 마이너스 3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 그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7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이 마이너스 1인데 코사인 제곱이랑 사인 제곱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9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니까 9 코사인 제곱이 1 돼가지고 코사인 제곱이 9분의 1이 나와요, 그죠? 그럼 코사인이 3분의 1인데 풀마 3분의 1인데 문제에서 t의 범위는 2, 4분면이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쵸?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t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 그럼 코사인 t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그거에 짝이 되는 사인 t는 삼각형 그려보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면은 여기가 2루트이잖아. 그래서 3분의 2루트인데 얘는 플러스겠죠, 부호가 사인이니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찾은 사인 t, 코사인 t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x값 나오겠지. 걔가 a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때 나온 값이 b 값이 되는 거지, 그치? a가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27분의 10. b는요? 마이너스 27분의 8. 그래서 둘이 더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약분하면 1번. 이렇게, 그쵸?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수정 못했어? 답지 잠깐만. 자, 10번 문제는 요 함수는 x는 a에서 극속값 fa를 갖는다. 곡선 y는 fx의 두 변곡점과 a, fa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여기 뭐 미분만 잘해서 계산하면 되거든. 자, 우선 극점을 찾아야 되니까 한 번 미분하면 병준은 어떻게 돼?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0에서 극소를 갖겠네, 그치? 그래서 극소값을 갖는 지점은 0, 자, 여기다 fx에다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ln 2가 되겠죠, 그죠? 0, ln 2. 요게 극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곡점 찾아야 되니까 한 번 더 미분. 한 번 더 미분하면 뭐니 하나? 분의 2x제곱 플러스 4 빼기 4x제곱인가? 그죠? 그러면은 분자가 마이너스 2로 묶으면은 x제곱 빼기 2인가요? 맞죠? 그럼 x 마이너스 루트 2랑 x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지 않나? 그러면 변곡점을 갖는 x값 두 개가 풀마 루트 2란 얘기지. 그죠? 풀마 루트 2. 그러면은 변곡점 하나가 루트 2, 얼마겠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ln 4. 그럼 2ln이죠? 2ln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를 집어넣어도 똑같이 2ln이가 나오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변곡점 두 개는 서로 y값이 같잖아. y값이 같고 자 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같은 높이에 여기 변곡점 여기 변곡점 있는 거고 여기가 2루트 2ln 이 지점이고 또 하나는 0,ln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삼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요 삼각형이 지금 넓이 찾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당연히 밑변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2루트 2가 밑변이 되는 거고요. 높이는 2ln에서 ln을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ln이가 되겠지. 여기다가 ln이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답은 루트 2 ln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루트 2 ln이 그게 어렵지 않고요. 또 여기 81쪽까지 문제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그 밑에 있는 문제 중에 아까 그 12번이 우리 앞쪽에서 풀었던 딱 그 정형화 시켜서 풀자 했던 그 문제예요. 그지? 그래서 숫자만 바꿔놓은 거거든. 12번 같은 것도 그래서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여기 길이를 x, 여기 길이를 y,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00 하고 얘를 t에 대해 미분해서 푼다. t에 대해 미분해서 푼다. 요렇게 항상 요런 패턴으로 풀어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11번 이거는 이분하면 돼요? 11번? 11번 그쵸? 그래프 그리면 되죠. 11번은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려면 n 넘겨가지고 x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이 n보다 크다 한 다음에 얘의 뭘 찾으면 되는 거야? 자 생각해봐. 얘가 n보다 항상 컸으면 좋겠대. 그럼 우리는 이 녀석이 가장 어떤 순간을 찾아야 되는 거야? 가장 작은 순간을 찾아야지. 그래서 가장 작은 순간의 값보다 n이 더 작아. 그래야지 항상 성립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얘의 최소값을 찾아가지고 그거보다 n이 더 작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뒤에 이제 82, 83 다음 시간까지 풀어 오시고 그 다음에 아까 앞쪽에서는 21쪽까지였죠? 21쪽까지. 그 다음에 저희 뒤에 보면은 내일 할 프린트가 있는데 내일 할 프린트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교재가 안 돼 있는 사람한테는 프린트를 안 줄 겁니다. 오늘 교재 10쪽까지 안 끝내면 프린트 안 시키고 교재만 풀 거예요. 한영이 끝났어? 10쪽까지? 재우는 끝났어? 10쪽까지? 쉬운 거는 맨날 쉬운 거 안 풀더라?